자, 안녕하세요. 예, 김선성 파트너입니다. 자, 7월도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이제 뭐 역대급 거의 폭염인 것 같아요. 몇십 년 전만 해도 뭐 40도는 사실 거의 꿈의 온도인 것 같은데 이제는 뭐 40도 가는 건 뭐 일도 아니죠. 어쨌든 해마다 날씨가 올라가고 기온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 이상 기온 때문에 그러는데요. 뭐 어쨌든 폭염에 건강들 유의들 하시고요. 예. 이제 오늘 또 강의는 이제 한 주를 좀 마무리하면서 또 다음 주에 대한 공략 포인트, 그다음 제가 항상 얘기하는 1등급 대장주, 1등급 대장주들의 매매 포인트, 예,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수가 잘 올라가고 있죠. 이제 금요일장에는 3,200을 돌파를 하고 나서 조금 밀리면서 마감을 했어요. 일단 코스피 지수부터 점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일봉 차트가 떠 있죠. 자, 이제 차트를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4월 9일 날 2,284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상승 랠리를 잘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요즘에는 장이 좋기 때문에 시황을 그렇게 뭐 집중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참고를 안 하죠, 그죠? 그래도 시황을 또 봐야 되는 이유가 어디서 우리가 이제 공략 포인트를 잡고 어디서 매매 포인트를 잡냐. 이제 큰 그림을 먼저 봐야 돼요. 큰 그림. 큰 그림은 당연히 시장이에요, 시장. 시장. 그 다음 이제 큰 그림을 보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는 이제 섹터를 선정을 하는 거죠. 섹터. 뭐 섹터 아니면 이제 테마라고 그러죠. 예. 테마. 그 다음이 이제 이 섹터나 테마 안에서 세 번째가 이제 종목 선정이죠.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는 분들도 있죠. 종목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다음 섹터를 보고, 그 다음 큰 그림을 보고, 이렇게 반대로 투자를, 물론 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죠. 뭐로 가도 돈만 벌면 되긴 하는데, 우리가 이런 이제 큰 그림을 먼저 보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보는 걸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고 그러죠. 예, 이거는 거의 조금 이론을 공부를 하시면은,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걸 버튼업 방식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부분은 대부분 이제 탑다운을 많이 봅니다. 먼저 이제 큰 그림을 보고, 그 다음이 섹터를 보고, 그 다음이 종목 선정. 예, 세 번째가.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가야, 그래야지 더 깔끔하게 매매 포인트 투자 방식에서 아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은 뭐 지금 상승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코스피 지수는 지금 월봉으로 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월봉으로 좀 전환을 해서 보면 역대 이제 최대 고점이 3,316. 예, 요게 이제 최고 고점이에요. 이거를 향해서 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2021년도에 최고가를 지금 향해서 간다. 근데 이제 중간에 좀 흔들리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해도 됩니다. 예, 무시해도 되는데, 아까 이제 일봉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이제 일봉에서 핵심 포인트는, 자, 오늘 이제 3,200을 뚫고 나서 좀 조정이 나왔어요. 그죠? 조정이 나왔죠? 자, 조정 기간이 짧다는 게 핵심이에요. 예, 핵심은 일단 큰 그림에서는 조정이 짧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4월 달에 폭락했잖아요. 그러니까 4월 달 빼고는 지금 4월 이후에 상승 랠리에서 조정이 3일 이상 들어온 적이 없어요. 이제 5월 달에 여기서 아마 3일 들어왔을 거예요. 여기서 3일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랠리 하면서 올라갈 때 보면 하루나 이틀로 다 끝났어요. 여기가 이제 3거래일 음봉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3일을 넘지 않겠죠. 3일을. 그리고 이제 20선, 이제 4월 달 빼고는 5월 달 이후에 랠리에서 20선이 요거잖아요. 20선. 예. 요거를 한 번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지수가 만약에, 만약입니다. 요 21선을 붕괴시키는 흐름이 나오면, 그러면 시장이 일단 큰 그림은
시장이 상승 파동이 끝나는 거예요. 상승 파동이 끝나는 거예요. 20선이 붕괴되면. 근데 지금 5월달 이후에는 한 번도 붕괴가 안 됐습니다. 그죠? 한 번도 붕괴가 안 됐기 때문에 뭐 계속 고를 해야 되겠죠. 일단 3,300까지는 3,300까지는 이번에 아마 3,300을 넘어갈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조정이 나오면 그건 또 매수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정이 짧아요. 조정이 짧기 때문에 핵심은 매수 포인트는 조정에서 잡는데 조정이 이틀 정도 들어오면 2일 내에서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2일 내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내가 뭔가 사야 될 종목이 있다. 뭐 주도주든 뭐냐 아니면 개별주든 뭐 1등급 대장주든 사야 될 종목이 있으면 조정이 이틀 내에 조정이 나올 때는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하루 이틀 3일 4일 오늘까지 5일인데 4거래일이죠. 4거래일 지금 올라가니까 이제 조정이 나오잖아요. 4거래일. 그러니까 상승 부담감이 생긴 거죠. 3일 이상 올라가면 또 종목이 3일이나 4일 정도 올라가면 부담감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3일 이상 상승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매도가 되는 거죠. 매도가. 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3일 이상 올라가고 또 종목이 또 3일 이상 올라가는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매도. 그다음 다시 이틀 이상 빠지면은 단기적으로는 매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을 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이 코스닥 시장은 좀 잘 안 보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코스피는 지금 역사적 고점을 향해서 가는데 코스닥은 지금 상승률이 거래소보다도 미진해요. 올해는. 상승은 했지만은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800 이상에서 걸렸거든요. 여기서. 여기 올해 2월 달에도 800에서 걸렸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박스권이 지금, 이 박스권이 한 달째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 달.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한 달째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한 달 박스권이거든요. 코스닥이. 그러니까 이 패턴을 종목들이 똑같이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종목이 올라가면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고 이런 패턴을 많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박스권이. 왜? 코스닥 시장이 지금 한 달째 박스권을 그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코스닥도 올해 하반기에는 900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900까지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900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6월 13일 이후부터 6월 중반부터 지금 한 달째 지금 박스를 그리다 보니까 종목들이 조금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고 조금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고 조금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고 저점은 또 유지를 해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계속 종목들에서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해요, 지금. 그래서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좀 올라가다가 다시 빠지네? 좀 올라가다 다시 빠지네?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종목이 10%가 급등하면 좀 하루나 이틀 정도 예를 들어서 하루나 이틀 정도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10% 올라가면 2, 3일 정도 조정 끝나면 더 올라갈 줄 알았더니 계속 줄줄줄줄 미끄럼 타. 그래가지고 10% 올라간 게 다 빠져요. 뭐 예를 들어서 한 2주, 3주 들고 있었더니만 10% 그나마 10% 이상 올라간 게 다 빠져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박스권을 못 벗어나니까. 박스권을. 근데 이제 조만간 이제 오늘 이제 장중에는 살짝이 6월 고점을 살짝 넘기긴 했어요. 여기서 이제 조정 타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코스닥도. 근데 이제 거래소하고 코스닥의 이제 차이가 왜 그러냐면 시장이 탄력도가 이번에는 거래소가 훨씬 좋잖아요. 그게 이제 주도주가 강력해서 그래요. 주도주 차이예요. 왜냐하면 코스닥은 주도주가 이제 시총일인 알테오젠이 뭐 이달에 좀 힘을 내긴 했지만 이제 6월 달에는 사실 못 갔잖아요. 5월, 6월 달에 못 갔어요. 크게. 왜냐하면 작년에 시세가 너무 크게 났기 때문에. 그다음 또 이제 2차 전지주들이 못 갔잖아요. 2차 전지 제일 큰 게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형제죠. 에코 BM하고 에코프로. 이것들이 이제 시가총액 상위권, 5위권 안에 포진이 돼 있잖아요. 그다음 뭐 HLB도 있고, 그다음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시가총액이 큰데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좀 힘을 못 쓰다 보니까.
근데 이제 거래소는 힘을 많이 쓰잖아요. 주도주들이 많잖아요. 이번에 SK 하이닉스부터 해서 예? 뭐 하나그룹주들, 그다음 뭐 은행주들도 하다못해 은행주들도 많이 올라갔죠. 그죠? 증권주도 올라갔죠. 예? 삼성전자는 뭐 더디긴 하지만 삼성, 그다음 뭐 두산그룹주들. 그러니까 주도주가 굉장히 많죠. 거래소 쪽은 주도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보면은 뭐 카카오그룹주들도 많이 올라갔고, 은행주, 증권주, 두산그룹, 하나그룹주들, 지주사들, 예. 그다음 SK 하이닉스 엄청나게. 그러니까 주도주가 많다 보니까 많으면서 또 잘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이제 조금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은 전달부터 좀 더뎠고, 2차 전지는 바닥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더디고. 그러니까 주도주가 차이가 확실히 나죠. 이제 얘네들이 이제 결국은 2차 전지하고 코스닥의 2차 전지하고 바이오가 움직여야 돼요. 코스닥은 시가총액 비중이 바이오하고 2차 전지가 비중이 제일 커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탄력도가 약한 거예요. 거래소보다. 근데 이 주도주들이 이제 움직여주면 이제 900까지는 하반기에 올라갈 거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조정은 어쨌든 조금 일시적으로 다음 주에는 좀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시간 매매했던 것들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번 주부터 해서 1등급 대장주들 매매 포인트 잡은 것들. 자, 먼저 이제 PI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마켓디너나 이제 차트 강의할 때 마켓디너, 그다음 이제 신대가 투자비보 여기서도 많이 얘기했어요. 많이 얘기했던 종목입니다. 뭐 한 대여섯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해 이제 특히나 유리기판 관련 테마에서는 얘가 대장이다. 얘가 1등급 대장이다. 작년에는 태성이 대장이었고, 여기서 상한가 랠리를 폭발적으로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포인트에서 이게 이제 N파동이에요, 일명. N파동은 N자 모양을 갖추는 패턴을 얘기를 하는데, 모든 급등의 99.999%는 다 N자 모양을 형성합니다. 다 영문자 N자 모양을 그려요. 왜 그러겠어요? 한번 급등이 터지면은 고점을 치면 폭락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저점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저점까지 안 내리고 여기서 2차 파동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대장급들만, 예? 제가 항상 강조하는 대장, 그것도 1등급, 예? 이런 종목들이 N자 파동을 완성시키면 또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N자 파동이 완성돼서 여기서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았고, 여기서 이제 한 40% 올라갔어요. 여기서 이제 차익을 했어요. 그 당시 한 25% 정도 차익을 했습니다. 25% 정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쭉 내려왔죠. 여기서 내려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점이 또 형성돼서 여기서는 매매를 안 했어요. 여기서 얘기했어요. 아, 이게 저점이 또 형성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상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30%가 또 수익이 나서 차익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쭉 고점 치고 내려왔죠. 이게 N자 모양이잖아, 다. N자 파동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얘기했어요, 또. 근데 여기서 또 상한가 났어요. 그죠? 또 상한가 났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N자 모양이 여기까지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번 주부터는 좀 잘 안 가긴 해요. 장중에 올라가면 빠지고 올라가면 빠져요. 왜? 박스에 갇혔잖아요, 지금. 한 달 동안 박스에 갇혔잖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코스닥 지수가 지금 한 달간 박스다. 박스다. 그러니까 종목도 한 달간 박스예요. 종목도 한 달간 박스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빠질 때 잡아서 아침에 튀면 팔아줘야 되고, 빠질 때 잡아서 아침에 튀면 팔아줘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요. 예, 안 납니다. 하지만 이제 N자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N자가 여기서 완성됐죠. 여기서 또 N자가 완성됐죠. 그죠? 그러면 이건 조정시에 잡으면 이제 또 한 번 또 파동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량이 이제 급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일주일이나 2주 정도는 박스가 조금 더 진행될 확률이 높죠. 이렇게 거래량이 더 급감하네요. 그러면 7월 말이나 이제 8월 초 정도에는 또 한번 세게 터질 확률은 높습니다. 그래서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차익을 여기서 하고, N자 파동에서 또 하고, 또 한 번 들어가서 또 상한가 먹고, 또 들어가서 또 상한가 먹고, 이번에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는데 7월 말 전에 또 한번 노리면 되겠죠. 네. 이달에 7월 31일까지 있나요? 네. 그래서 요 말 전에 한번 또 타이밍을 잡으면 또 되겠죠. 네, 관심을 두시고요. 그러니까 3번 매매를 했고 그때 이제 차익을 했어요. 그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았던 종목입니다. 실시간 라이브에서. 자, 그다음 또 종목도 보자고요. 저번 주부터 엄청 얘기했어요. 예, 마케디나에서도 얘기하고 또 신데가에서도 얘기하고 카카오페이, 예, 카카오페이인데 이것도 이제 1등 대장주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카카오 그룹주들이 올해 상반기에 카카오 그룹주가 많죠. 뱅크도 있고, 그죠? 그다음 게임도 있고 상장돼 있는 것만 얘기하면 비상장하면 엄청 더 많은데 지금 상장돼 있는 거 우리가 카카오뱅크, 카카오 게임즈가 있죠. 그다음 이제 페이, 이게 페이예요, 페이. 이게 얘네들이 이제 다 급등을 했지만은 그 중에서도 페이가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상한가가 나왔죠. 그래서 밑바닥에 선점 안 해도 제가 여기서 그때 마이너스 11% 폭락할 때서 매매 포인트 잡았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그리고 상한가 나오고 또 다음날 급등하고 이게 3일 만에 한 80%가 넘게 터졌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잡아도 예? 밑바닥에서 못 잡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제 전전주죠. 전전주에 여기에서 10%가 폭락했어요. N자 파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N자가 이렇게 완성이 되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10%대 급락이 10%가 나왔어요. 그때 10.4%인가? 그래서 매수하라 그랬어요. 네, 들어가십시오. 1등급 대장주니까. 1등급 대장. 다음 날 이제 9%가 나왔어요. 그래서 차익하라 그랬어요. 75,000원 또 내려오면 또 매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 저번 주부터 해서 한 12, 3%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제 또 차익하라 그랬어. 어제 차익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재매수를 2번, 3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재매수를 한 거예요. 팔고 또 잡고 또 팔고 다시 또 스윙해가지고 어제 이제 팔고.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빠졌죠. 많이 빠졌죠. 오늘 5%가 넘게 빠졌나? 8%가 빠졌나요? 오늘 종가상?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75,000원, 4,000원대예요. 그죠? 여기 요 자리. 예. 지금. 근데 21선을 오늘 지금 터치를 했어요. 21선을. 그러니까 한 번도 깨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예.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한가 나왔죠. 그러면 이 상한가 나온 자리가 이제 장대양봉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걸 장대봉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절반을 훼손을 안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은 7만 원에서 7만 1,000원 정도 될 거예요. 요거를 깨지 않아야 돼요. 네. 요거를 깨버리면 6만 원 이하로 내려가 버려요. 근데 그것만 안 깨면은 또 파동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월화 정도는 지나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한번 재매수 타진을 또 해도 됩니다. 1등 대장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지금 9만 원은 달성을 못 시켰는데 10만 원까지는 파동이 아직 남아 있어요. 10만 원까지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목요일 날 차익 실현하라고 한 거는 정말 신의 한 수가 된 것 같아요. 재매수를 제가 3번이나 시켰는데 어제 이제 차익 실현 다 시켰어요. 그것도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 찾아보세요. 어디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했는지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거를 3번, 4번을 재매수를 시켰어요. 카카오페이를. 다음 주에 또 빠지면 또 한 번 또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빠지면. 매매 포인트 잡고 싶으신 분들은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들어오세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 자, 그 다음 이제 삼성 SDS. 이것도 엄청 여기서 터졌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대형주가 이렇게 단기에 시세를 뽑아내는 거 극히 드물죠. 그죠? 그럼 이것도 N자가 여기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마찬가지로 실시간 라이브에서.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또 세게 터졌죠. 이번 주에 이틀 동안 한 10몇 프로 올라갔나요? 지금? 이틀 동안? 어제 6%, 오늘 4%. 뭐 한 10몇 프로 올라간 것 같아요. 여기서 잡기 쉬웠죠. 왜? 여기서 장대양봉이잖아요. 여기 장대양봉이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요 장대양봉의 절반을 훼손을 안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N파동의 핵심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지면은 여기 올라갈 때 가장 강력한 시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강력한 시세의 절반을 훼손을 안 시키면 돼요. 빠질 때. 거기서 이제 N자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이번 주 잘 올라갔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시세 이제 또 단기적으로 차익 관점으로 보시면 되죠. 물론 이제 20만 원대까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루 이틀 올라가면 또 고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또 빠지면 또 들어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틀 3일 빠지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17만 원 이하로 또 내려온다. 조종이. 그럼 또 들어갔는데. 예. 이게 한 번에 안 죽어요. 예. 이런 게 1등 대장주의 또 특징이에요. 매매 포인트 잡기 쉽죠. 이건 이제 개별주가 아니니까. 그죠? 예, 매매 포인트 잡기 쉽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거를 3번이나 또 재매수를 했는데 두산 테스나가 요거는 이제 1등급은 아니고 요 2등급 정도 됩니다. 여기서 물량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이제 20%가 넘는 급등이 한번 터졌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눌릴 때 여기서 들어가라고 해서 여기서 한 10% 정도 차익을 했어요. 예, 10% 차익을 했어요. 그래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재매수를 또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장대양봉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장 강하게 터진 게 이거잖아요. 이 절반을 훼손 안 시키잖아요. 그죠? 빠져도 물론 빠져서 절반을 훼손시키더라도 요 최저점 라인만 사수하면 돼요. 요것만 사수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요 최저점 라인까지 내려오거나 요거를 깨잖아요. 그러면 시세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 최저점까지 내려오면 이게 최저잖아요. 예, 최저 내려오면 시세가 오래 걸린다. 그러면 빨리 터지려면 요 최저점 라인보다는 위에서 지지가 돼야 되겠죠. 요 장대양봉의 기준으로 해서 요거에 위에서 지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차익하고 또 들어가서 또 차익하고 또 10% 그리고 또 들어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급등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또 폭락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안 내려오잖아요. 그럼 또 들어가면 되죠. 또 매수하면 되죠. 그럼 또 올라가면 이제 3만 원대에서 또 팔아야 되겠지. 그리고 또 빠지면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수익률이 배가 돼요. 왜냐하면 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저점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으면 손실은 없어요. 저점 매수가 여기서 됐다면 손실은 없는데 수익이 안 나요. 근데 급등할 때 팔고 10% 차익하고 급등할 때 또 여기서 잡아가지고 또 팔고 여기서 잡아가지고 또 급등할 때 팔고 그러면 수익률이 10%씩이면 30%잖아요. 근데 놔두면은 수익률이 안 나죠. 손실은 없어요. 손실은 없지만 수익이 안 나죠. 그래서 지금 박스권에서는 사고 팔고가 훨씬 수익률이 배가 됩니다. 수익률이 2배, 3배가 나오죠. 사고 팔고 하면. 박스권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 고점을 뚫고 34,500원까지 확 날아가는 시기가 오겠죠. 그게 언제냐? 아까 얘기했잖아. 코스닥 큰 그림에서 연고점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종목들이 확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까지는 샀다 팔았다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배가 됩니다. 그럼 30% 수익 챙겼잖아요. 세 번. 카카오페이도 아까 얘기했잖아. 빠질 때 잡아가지고 급등할 때 다음날 팔고, 빠질 때 잡아서 급등할 때 팔고, 빠질 때 잡아서 급등할 때 팔고, 3번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10%, 6%, 5%, 12% 수익 났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합쳐하면 한 20 몇 프로 수익 났어요. 카카오페이. 근데 가지고 있으면 지금 20 몇 프로 수익이 안 나죠. 저점 매수해도 수익이 안 나잖아요. 손실은 물론 저점 매수됐기 때문에 손실은 없지만은 수익이 안 난단 말이에요. 보유하고 있으면. 박스권이 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카카오페이도 샀다 팔았다를 제가 계속 리딩을 했던 거예요. 자,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또 공략한 종목이 더 있는데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이것도 1등급 대장주. 이거 5분 전에도 많이 얘기했어요. 상한가 3방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N자가 여기서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2만 원대가 지금 저점이에요. 그래서 2만 1,000원 이하 조정해서 잡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세가 그렇게 크게 지금 나진 않았죠. 여기 5% 올라갔어요. 근데 언제 이제 매매를 했냐면 실시간 라이브에서 고점 나오고 나서 다음 날 이제 8%가 빠졌을 때 여기서 매수해서 다음 날 10% 차익을 했어요.
그리고 또 7%인가 빠졌어요. 그래서 또 들어가서 여기서 또 9%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 차익 했으니까 19%죠. 그리고 또 저번 주부터 21,000원 이하 조정. 여기서 보면 한 5% 조정 나왔을 거예요, 여기서. 이럴 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수익이 많이는 아니지만 한 5% 정도 수익 나왔어요, 5%. 여기서 10% 차익하고 또 여기 들어가서 9% 차익하고 지금 현재 또 5%고 그러면 수익률이 지금 20 몇 프로잖아요. 근데 들고 있으면 이익이 안 나죠. 이익이 안 나죠. 사고 팔고를 했으니까 이익이 더 나죠. 그러니까 27,000원, 3만 원 파동은 남아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잘 보세요. 거래가 지금 확 죽었잖아요. 그죠? 거래량이 지금 2주째 감소하고 있고 다음 주까지 아마 감소하면 또 한 번 파동 나올 거야 아마. 1등급 대장주는 그냥 죽지 않으니까. 오브젠 요거까지 보시고 자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매매 포인트 잡은 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렸고 참고하시고요. 이제 PPT 강의로 좀 들어갈 건데 잠시 고지 보고 그리고 다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제 1등급 대장주들 공략 포인트 아까 차트를 통해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매매 포인트 잡은 것들을 얘기를 해드렸고 뭐 이번 주도 매매 포인트 잡은 것들이 또 몇 개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건 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드리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은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잘 검색을 해보세요. 잘 검색을 해보세요. 어디서 제가 그 매일매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는가 검색을 해서 좀 찾아보시고 자 이제 PPT 강의는 저번 주 일주일 전 그 제가 PPT 강의를 했던 거를 그대로 오늘도 좀 거기에 이제 좀 추가된 게 있긴 하는데 저번 주에 강의 내용을 다시 또 띄울 거예요. 왜? 제가 이제 3주 전에 그걸 했어요. 3주 전에 뭘 했냐면 1등급 대장주를 한번 검증을 하려고 검증하려고 1등급 대장주 리스트를 한 30개를 뽑아가지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 이 30개 종목들이 어떻게 됐나 과연 어떻게 됐나 그거를 시세가 났나 안 났나 일주일 딱 지나고 나서 근데 이 30개 종목에서 29개가 상승했어요 그때 한 종목 빼고 이 29개가 상승했어요. 승률이 거의 97%가 나왔잖아요. 그거 벌써 3주 전인가 4주 전에 그래서 그 똑같은 PPT를 한번 띄운 적이 있어요. 똑같은 PPT를. 그래서 저번 주 PPT를 오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몇 개 수정한 거 빼고는 똑같이 지금 다시 또 붙여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률이 어느 정도 나왔나 저번 주에 1등급 대장주들 얘기한 것들이 과연 상승률들이 과연 나왔는가 그걸 좀 보겠습니다. 그걸 보려고.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이제 하반기에 좀 봐야 될 중요 테마가 일단은 인공지능은 계속 봐야 된다. 뭐 이재명 정부에서 다 아시다시피 이제 100조에 대한 100조 투자, 뭐 단기간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100조까지 계속 확대해서 이제 투자하겠다. 근데 이 인공지능은 가장 큰 미래 먹거리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사활을 걸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바이오. 바이오에서도 이제 사실 이제 시세가 나는 것들이 최근에는 이슈가 있어야 돼요. 뭐 기술 이전권이 있다든지 임상에 대한 효과를 봤다든지 아니면 뭐 FDA 뭐 승인을 받았다든지 뭐 그런 이제 대형 호재가 있어야지 잘 터지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 쪽에서 시세들이 특히 이제 또 작년부터는 비만 치료제, 비만
비만 치료제 만든다고 뭐 얘기가 나오거나 그러면 예. 이번에 일동제약이 경구용 치료제 얘기 나오면서 팍 튀어나갔죠. 그다음 이제 반도체. 뭐 필수죠. 인공지능이 앞으로 이게 가장 큰 산업이 되면 성장성이 되면 반도체는 따라가야죠. 반도체는. 왜? 칩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장이 확대될수록 당연히 반도체 칩은 필수로 들어가야 되니까. 반도체가 없으면 인공지능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예, 특히나 또 이제 신재생도 많이 얘기하죠. 예. 아시다시피 R200 얘기하죠. 예, 리사이클 100. 신재생을 이제 100% 만들자. 사실 신재생 100%까지는 도달하기 쉽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태양광, 풍력, 원자력 이런 것들 또 수소 이런 것들을 친환경적인 예, 재생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전력 수요를 많이 충당을 하자. 예, 그래서 R200 정책. 그래서 신재생. 이게 이제 하반기에도 중요한 그 외의 정책도 많지만은 예, 그래서 저번 주에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저번 주에 그대로 PPT가 똑같은 겁니다. 저번 주 PPT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이제 테마별 핵심 주도주가 뭐냐? 이게 이번 주 게 아니라 이게 저번 주 겁니다. 저번 주 거 그대로 저번 주 거. 그러면 제가 저번 주에 얘기한 네이버. 네이버. 이번 주에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얘기하고 한 4%, 5% 올라갔나? 월요일부터 4, 5%. 얘는 많이 올라갔죠. 이거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저번 주에 이거 똑같이 한 11% 올라갔어요. 삼성 SDS.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 코난 테크놀로지도 많이는 아니지만 한 5, 6%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오브젠도 한 5%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그 다음 저번 주에 바이오에서 니가캠 얘기했잖아요. 얘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니가캠 이번 주에 17% 급등했어요. 젠백스는 많이 안 올라갔어요. 젠백스는. 한 4%, 5%는 올라갔나?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1등 대장주 ABN 좀 올라갔죠. 그다음에 텔콘도 조금 올라갔어요. 이게. 근데 아직 시세들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테마나 이제 핵심 주도주는 거래소의 대형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PPT에서 얘기했던 종목들을 그대로 어떻게 됐나 또 보려고 이제 띄워놨는데 또 한 가지는 얘네들이 아직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뭐 이제 좀 삼성 SDS가 또 올라가고 네이버는 많이 안 올라갔지만 이런 것들이 주도주잖아요. 얘네들은 주도주예요. 코난이나 오브젠이나 뭐 이런 것들은 개별주에서 그래도 1등급 제가 얘기했던 대장주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시세가 끝났냐? 안 끝났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얘기하고 좀 올라가긴 했는데 이제 차 조금 상승력이 좀 적게 나온 것도 있고 안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근데 계속 관심을 가지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그대로 PPT를 그대로 띄워놓은 거예요. 바이오에서는 니가캠이 이번 주에 제일 세게 터졌죠. 그죠? 예, 젠백스도 아직 그 파동이 또 남아있어요. 얘가 이제 과거에 최장염 이슈가 있었죠. ABN도 이번에 시세가 사면서 상가 터지고, 예, N자 파동에서 또 이제 한번 급등이 나오고, 텔콘도 아직 시세가 안 끝났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좀 강렬한 시세는 안 났어요. 거래량이 죽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번 주에 얘기하고 나서 어떻게 됐나. 근데 어떻게 됐나 제가 아까 체크해드린 상승 여력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조정을 거치면 또 시세들이 또 날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예, 이런 주도주나 1등 대장주는 계속 예, 중점적으로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근데 반도체는 뭐 다 아시다시피 주도주는 뭐 하이닉스죠. 근데 하이닉스 저번 주에 얘기했는데 11% 올라갔어요. 11%.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 날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넷패스 이거 다 이거 그대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그대로 PPT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11% 올라가고 한미반도체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근데 얘네들 주도주잖아요. 예. 반도체 주도주 맞죠? 그죠? 예. 삼성전자도 있지만 하이닉스가 훨씬 더 HBM 쪽의 수요가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올해는 하이닉스예요. 오로지. 주도주 맞습니다. 그 다음에 1등 대장주는 넷패스 아크, PIE 아까 얘기했죠? 근데 얘네들은 상승률 저번 주 얘기하고 상승이 안 했어요. 예. 이 두 종목은 상승이 안 했어요. PIE는 아까 조금 올라갔어요. 한 5, 6% 정도. 근데 제가 시세가 아직 남아있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조종 시에 또 봐야죠. 그리고 얘네들도 시세가 남아 있어요. 이제 이번 주에는 시세가 안 두 종목 시세가 안 터졌는데 하이닉스는 이번 주까지 해서 10%가 넘게 올라갔어요. 하이닉스는. 그죠? 그다음 이제 신재생. 두산에너빌티는 시세가 지금 올해 들어 굉장히 크게 났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별로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오히려 빠졌다가 좀 올라오고. 그다음 하나솔루션은 조금 올라왔죠. 그죠? 그다음 효성중공업. 이것도 아마 한 10% 정도 계산해 보니까 14% 정도 올라왔어요. 그죠? 하이닉스가 13% 이번 주까지만 하면 13% 올라갔네 보니까. 하이닉스가. 그다음 두산에너빌리티도 10% 올라갔네. 10%. 저번 주에 이게 그대로 얘기하고 나서 이번 주에 10% 올라갔어요. 그다음 하나솔루션도 한 9% 정도 올라가고. 그럼 다 올라갔네요. 네페스하고 빼고는 다 올라갔어요. SK 이터닉스는 이번 주에 안 움직였네. 예, 요건 이번 주에 안 움직였어요. 그다음 현대에너지솔루션 이거 오늘 아마 7% 올라갔어요. 아침에. 오전에 개장하자마자 7% 올라갔어요. 그다음 대명에너지 얘도 11%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두 종목 빼고는 저번 주에 제가 테마에서 핵심 주도주라고 얘기한 것들은 적게는 뭐 한 5, 6%, 적게는 5, 6%고 많게는 한 15% 정도는 상승 여력이 나왔죠. 근데 이거 다 저번 주에 얘기했던 종목들이고 다시 또 거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거론을 하냐? 저번 주에 얘기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냐 그걸 검증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거보다 얘네들이 주도주인데 얘네들이 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조종받으면 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가기 때문에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종 나오고 나서. 근데 저번 주에 얘기하고 나서 벌써 보통 이제 한 10% 내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번 주에 10%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제가 금요일 날 출연해가지고 이런 주도주들, 1등급 대장주들 얘기한 것들이 이번 주에 조종받고 또 튀어나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끝난 게 아니라 또 조종 받으면 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이제 시세하는 것들도 잘 골라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이제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잠시 또 고지 보고 제가 목이 잠겨서 잠시 고지 보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제 대장주들 또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번 주에 PPT 그대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오늘 왜 제가 저번 주에 얘기한 종목들, 대장주나 주도주를 왜 다시 또 똑같이 얘기를 하냐면 이 종목들이 저번 주에 얘기하고 어느 정도 이번 주에 또 상승 여력들이 또 나왔지만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조정받고 또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얘기했듯이 얘네들이 대장 맞거든요. 제가 얘기한 종목들이 주도주 대장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우겨도 대장 맞습니다. 대장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네이버가 대장 아니다, 삼성 SDS 대장 아니다, 카카오 대장 아니라고 얘기해도 대장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 또 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 주에 상승 여력들이 나왔지만은. 그래서 7월 달 아직 많이 남았죠. 핵심 공략 대상 네이버 아까 얘기했죠. 조정 시에 편입해야 되고 삼성 SDS는 이번 주에 뭐 11% 이상 올라갔지만은 조정받으면 또 나중에 또 공략해야 되고 카카오페이도 저점 대비해서는 한 15% 정도 올라갔는데 또 조정받고 있죠. 금요일 날 받았으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조정 들어오면 또 공략 포인트 또 잡아야 돼요. 파동들이 끝난 게 아니니까. 물론 박스권을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달은. 그래서 제가 샀다 팔았다를 해야 돼요. 2, 3일 빠지면 사고 첫날 사지 말고 이틀째, 3일째 분할에 사서 급등 나오면 팔고 그리고 또 2, 3일 빠지면 또 사고 그걸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수익률이 배가 됩니다. 이런 주도주성 종목들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올라갈 때 잡으면 필요는 없죠. 지금 박스권을 못 벗어나니까. 그래서 조정 시에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다 이틀, 3일 조정 나올 때 다 매수할 수 있어요. 다. 네, 다. 그다음 이제 풍력에서는 CS 베어링, 그다음 LG CNS. 이것도 이번 주에 사실은 장중에 5% 이상 내려갔었어. 오늘 조금 올라가다 좀 밀렸을 거야 아마. 근데 이번 주에 한 5% 이상 내려갔었어요. 아니, 매수하잖아. 5% 이상 내려가면 매수하면 되죠. 응?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틀 내에서 조정 나오면 그냥 사야 돼요. 주도. 한정 KPS. 그다음 이제 개별주에서는 1등급 대장주가 이제 또 K옥션. 그다음 미투원. 미투원 저번 주에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 미투원 많이 올라갔어요. 뭐 전달부터 대박이 터졌는데 한번 폭락하고 나서 또 저번 주부터 또 급등이 미투원이 올라갔어요. 이게 1등급 대장. 아까 텔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세가 지금 크게 나진 않았는데 그래도 1등급 대장주예요. 아직 시세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조정 시에 또 노려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저번 주 똑같이 지금 얘기한 것들을 다시 붙여놓은 이유는 얘네들이 주도주고 1등급 대장주기 때문에 조정 시에 또 공략 포인트를 또 잡아야 된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상승 여력들이 저번 주에 얘기하고 나서 얼마나 올라갔냐 그거를 검증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얘네들이 대장주고 1등 대장주고 주도주 맞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도주하고 1등 대장주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지 다른 거 물론 아주 모르는 종목에서 시세가 크게 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차별화 장세이기 때문에 주도주 대장주를 안 하면은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지수가 올라가도 되게 까다로운 장세예요. 왜냐하면 장은 더 올라가지만 점점 올라갈수록 부담감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도주와 대장은 꼭 조정 시에 공략 포인트 잡으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고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참고하세요. 자, 그다음 이제 또 1등급 대장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번 주에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저출산에서 대장. 저출산에서. 이번에 이제 제일 크게 간 게 SAA, MG, 엔터. 예. 이게 이제 제일 크게 갔는데, 영유아식 관련해서 에르코스가 이번에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났죠. 사실 상반기에 크게 났는데, 뭐 전달부터 또 움직임이 또 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1등급 대장이기 때문에 조종을 한 3일 내에 정도 타면은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또 올라간다고. 아직 시세가 아직 안 끝났거든. 한번 급등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상한가 또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PI. PI 계속 얘기해요. 그 다음 이제 파로도 저번 주에 얘기했어요. 저번 주에 똑같이 붙여놨어요. 근데 파로가 오늘인가? 아침에 10몇 프로인가? 15%인가? 아마 급등하다가 이제 밀렸을 거예요, 아마. 어젠가 시간에 상한가 들어와가지고 아침에 튀어나갔어요. 파로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1등급 대장주예요.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났죠, 파로가. 근데 아직 이제 시세가 끝나진 않았어요. 한번 고점 치고 나서 폭락하고 나서 이제 그 N자가 완료되면 한번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한번 급등이 또 터졌어요. 그 다음 또 FSN이라고 있어요. 예. 요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하고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 그 관련 테마에도 탔던 종목인데 이번에 또 강렬하게 시세가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고점 쳤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는 파동이 세게 나오진 않는데 요것도 아직 파동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조정 시에 이것도 노리면 돼요. 1등급 대장. 그래서 저번 주 거를 그대로 또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얘네들이 1등급 대장이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만약에 조정 받을 때 공략 포인트 잡으면 또 충분히 시세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바른선도 한번 상한가 나왔는데 이것도 아직 또 눌림 조정 받고 있죠. 이것도 한번 노려도 되고. 그다음 NHN. 예, 이번 주에 날랐어요. 급등 나왔죠. 그죠? 이거 저번 주에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 말고 NHN KCP가 이번에 대박 터졌죠. 상한가 터지고. KCP가 이제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시세가 한번 터지고 나서 N자 조정 받고 나서 강렬하게 또 날아가 버렸어요. 예. 근데 NHN 이번 주에 또 날아갔죠. 이거 저번 주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1등 대장주기 때문에 조정 시에 또 공략 포인트를 또 잡으면 또 시세들이 또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또 관심을 두시라 얘기예요. 예. 자, 이번 주에 이제 1등급 대장, 아까 얘기했지, 일동제약이 이번 주에 한번 크게 터졌죠. 상한가 터지면서. 그 다음 NHN KCP, 크게 터졌죠. 그 다음 인포바인, 이거는 이제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을 급등시에 따라잡으면 안 돼요. 이제 폭락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제 일주일 내에 폭락이 한번 나올 때까지. 얘네들은 이제 고점을 다 쳤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고점. 그다음 뱅크웨어 글로벌. 이거 3주 전에 제가 여기서 얘기했어. 3주 전에. 그때 차트 띄워놓고 막 종목명 안 적어놓고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종목명 얘기하잖아요. 그 뱅크웨어 이번에 대박 났죠. 그다음 이제 부국증권, 한컴이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주에 1등급 대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시세가 이번 주에 크게 터졌기 때문에 바로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예. 폭락 조정이 며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폭락 조정이 며칠 나온 다음 이제 더 안 빠지는 자리가 나올 거예요, 아마.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N자가 완성이 되면 이제 한 번씩 또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일주일 정도는 관망하다가 이제 지지선이 확보되면 얘네들을 또 공략 포인트 잡으면 돼요. 예.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3주 전에 뱅크웨어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3주 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 종목, 자, 빨리 좀 진행할게요. 여기서 N자가 완성이 되고 여기서 상한가 나왔어요. N자가 여기서 완성됐잖아요, 여기서. 그죠? 요 지점까지 안 내려오죠? 그죠? 근데 이게 오늘 급등했어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오늘, 이거 오늘 급등한 게 아니라 요거 말고 이제, 이제 다음 거. 요거게 상한가 여기 터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좀 빠졌어요. 이 라인을 안 깨면은 조정 시에 공략해도 돼요. 이게 무슨 종목이냐면 이게 N자 포인트예요. 여기 상 나오고.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지지라인 하니까 이게 종목이 K 옥션이에요. K 옥션. 아까 얘기한 그 1등급 대장에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조정 나오면 좀 포인트를 잡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 보시고요. 예, 그다음 또 하나. 예, 요거는 오늘 급등했어요. 사실은 이거를 대본을 제가 보통 이제 하루 전이나 하루나 이틀 전에 이제 미리 여기 이제 방송국에 넘기거든요. 근데 이거 오늘 10몇 프로 급등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 상한가가 나왔잖아요. 그죠? N자 조정이 여기서 완료됐죠. 그죠? 그러면 이런 자리들을 해소는 안 하면은 조정 시에 잡으면 돼요. 오늘 급등 나왔는데 이 종목이 뭐냐면 종목명은 케어랩스예요. 케어랩스. 예, 비대면 관련해서 비대면 정책도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아마 급등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늘 정해서 보여드린 게 아니라 어제 보내드렸는데 오늘 급등했더라고요. 금요일 날. 근데 이제 케어랩스는 제가 오늘 급등했으면 이제 다음 주에 바로 쏘지는 않더라도 조정 나오면 한번 공략을 잡아도 돼요.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한 이틀 정도 만약에 단기 조정 나오면 단기로 공략 포인트 잡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1등급 대장주니까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들 제가 그대로 또 붙여놨는데 걔네들이 앞으로 끝난 게 아니라 조정 시에 또 핵심적으로 공략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시세들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다음 이제 주도주들 얘기했죠. 분명히 주도주들은 조정받고 또 올라가요. 그런데 조정 시에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급등 나온다고 해서 계속 연속성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정 시에 잡아서 좀 급등할 때 팔고 또 조정 시에 잡아가지고 박스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당분간 추구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개별주들은 이달 중반이 이제 다음 주 정도 지나면은 좀 코스닥에서 이제 개별주 순환매가 좀 더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조정 시에 선점하기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물론 거래소도 더 가겠지만. 그래서 1등 대장주들 잘 체크하시고 오늘 얘기한 것들 잘 참고해서 매매 및 투자 포인트 잡으시고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 오시면은 매매 포인트 잡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해서 찾아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